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 하시는 논술, 서술형 2, 3, 4교시 서브노트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항만 매립공사에 적용하는 집안계량공법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공법의 내용을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접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은, 이런 바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준설을 해서 저쪽 바다가 이렇게 뭐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만치 매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설한 이 흙을 이쪽으로 투기를 하는 거죠. 준설 투기. 자, 그러면은 이 준설한 흙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뻘청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주 초연약한 연질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수배가 엄청 높죠. 그 죽탕처럼 생겼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막이 또는 제방을 쌓고 이 속에다가 매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방을 쌓고 여기에다가 이 준설토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서서히 밑으로 침강을 합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흥건하겠죠. 자, 이 물은 어디엔가 여수로가 있어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외부로 배제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 부분을 계량을 하죠. 연약지반 계량을 하는데, 자, 이 연약지반 계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개요 보시면은 매립지반은 크게 매립지 원지반의 계량과 원지반 상부의 매립토사의 계량으로 분류한다. 자, 이것이 원지반이죠. 원지반. 이 원지반도 약할 뿐더러 상부에 있는 이 매립토사도 약해진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연약지반 계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립지반에도 최초에 우리가 갖다 넣어주면 함수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립 집안의 어떤 매립토사 계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연약지반 계량할 수 있는 장비가 처음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초기 연약지반 계량 장비가 주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행성, 트래피커빌리티가 확보되는 연약지반 계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표층 처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죠. 표층 처리가 있고, 매립토사의 계량이 있고, 원지반의 계량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항만 매립공사 적용하는 지방 계량공법 종류를 열과 그 공법의 내용을 기술하시, 이런 문제 나오면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런 개념도도 그리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교재에도 없고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낸 그림들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안지에도 이런 그림이 나오면 참 좋겠네요. 이것을 우리는 순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번 오프라인 강의를 합니다만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 그림이 달라져요. 그때그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상상을 동원하면 이런 개념들이거든. 근데 그냥 상상이 아니고 제가 준설 매립에 대해서 각종 참고문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또 막상 그날 시험장에 가서 이게 안 떠오를 수도 있고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참고문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런 상상을 동원해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그린 이 그림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잠깐 이렇게 비켜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없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간 매립지의 매립토사의 종류로는, 자, 이 매립한 이 집안을 조기에 빨리 활용을 해야 되겠다. 빨리 매립을 해서 농토를 만들거나 공장을 짓거나 어떤 공원을 만들거나 뭐 하겠다. 조기 활용 지역이라면은 사질토나 연질토가 경질토입니다. 경질토로 매립을 하고, 경지를 잘못 적었습니다. 경질토로 매립을 하고. 자, 그러면은 사질토나 경질토는 여기에 있는 준설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준설 매립이 아니고 육상에 있는 석산, 육상에 있는 토치장, 그래서 육상토사를 가지고 매립할 수도 있습니다. 꼭 바다 준설토만 가지고 매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육상토를 매립을 하고, 또는 준설토라도 사질토라든가 경질토, 단단한 흙, 만약에 천천히 활용해도 되는 지역이라면 이렇게 물이 흥건한 준설토를 갖다 놓고, 자, 표면에 장비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면 처리를 하고 매립토사 개량을 하고 원지반을 연접지반 개량을 해서 이것을 부지로 활용한다든가 하면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준설토 또는 연질토를 매립한 후에 집안을 개량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특히 초연약 점성토는 연질토, 준설토, 준설한 흙은 초연약 점성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층 처리 공법으로 초기 장비 진입을 위한 장비 주행성, 트래피커빌리티가 필요하다, 확보가 필요하다, 확보 요함,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개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요를 적고 나면은 이 대제목을 바로 여기서 이렇게 따라 적어도 되고, 자, 여러분 자유입니다. 한 칸 정도 띄워놓고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제목이 확실하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대제목에서는 매립 집안의 안정성 확보, 안정성 검토하는 방법, 물론 출제 지문하고 상관이 없겠지만은 전체 페이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치마에 안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치마량은 원지반 치마량과 매립토사 치마량을 더한 값이다. 원지반 치마량 계산할 때는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고려하게 되고, 매립토사 치마량 구할 때는 자중 안밀이나 안밀 치마량을 고려를 한다. 그 다음에 치마 두께 추정, 산정으로 적혀있는 추정입니다. 치마 두께 추정을 하는데 예비조사 시 추정을 한다. 자, 사질토인 경우는 층 두께의 5% 이하가 치마할 것이다. 점성토인 경우에는 층 두께의 20% 이상이 치마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치마할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출제 지문이 종류를 열거하고 그 공법의 내용을 기술하시오 해서 첫 페이지는 이렇게 개요하고 개요를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그 페이지 처음용 내용을 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대충 보니까 문제는 어떻습니까? 출제 지문을 다 적으셔도 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쓸 거리가 많이 없으면 출제 지문을 끝까지 적는 거죠. 그러면 페이지가 채워지는 거고, 쓸 내용이 많으면 이 출제 지문을 다 안 적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 3, 항만 매립공사에서 적용하는 지방계량 공법까지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제목 1번 개요. 자, 여기에서 이 대제목을 적을 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계반을 숫자로 적으셔도 됩니다. 로마자. 그래서 여기다가 1,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갈로 제목을 1, 2, 3, 1, 2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1, 1 이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시계바늘 숫자 로마자 가고 1 이렇게 가셔도 되고, 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원래 원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숫자를 적는 순서는 1, 반갈로, 닫힌 갈로, 동그라미. 이게 기본적인 어떤 문서 작성법에서 숫자를 적는 그 기본 원칙입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기술사 답안지이기 때문에 꼭 이런 어떤 거까지 완벽하게 지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타분야 기술사 보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하고 뭐 가, 나, 다. 2하고 가, 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토목 건축 쪽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타분야, 정보통신이나 타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답안 작성하기도 합니다. 자, 번호 적는 것은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니까 요게 문제 제목을 적다 보면은 약 한 2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자, 답 한 줄, 개요 한 줄, 그 다음에 요 내용 몇 줄입니까? 한 줄, 2줄, 3줄, 4줄, 5, 6, 7줄. 6 내지 7줄 정도 적으면은 여기 대충 몇 페이지지요? 7줄 적었다 그러면 7줄, 8줄, 9줄, 10줄, 11줄, 11줄이 되네요. 그래서 전체 답안의 2분의 1 정도. 전체 답안은 22줄입니다. 나머지 2분의 1 가지고 조금 관계되어 있는 거, 연관되어 있는 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뭐, 플로우 차트, 이러한 지방계량공법에 관계된 플로우 차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본 질문은 종류를 열어갖고 공법 내용을 기술하라. 그래서 본 질문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2페이지째부터 자, 항만 매립공사에 적용하는 지방계량공법의 종류 거의 한 페이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이 종류를 쭉 나열하는데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셔도 되고 표로 만드셔도 되고. 자, 여기서 1. 원지방 계량공법 해서 1. 연약 2토 제거. 2. 임시 폰트 행성 후. 3. 여성도 이렇게 가셔도 되고. 2. 매립 토사 계량. 자, 1. 표층 처리. 그 다음에 1. 고화제 쭉 가고. 2. 심층 혼합 처리해서 쭉 가셔도 되고. 이렇게 풀어서 적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표로 하셔도 되고. 그 표로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제 이 표가 1개, 2개, 3개 정도. 칸수가 한 3개 정도 되게 하시는 게 좀 보기가 좋습니다. 2개는 좀 빈약해 보이죠? 자, 3개 정도 하고, 이 3개는 뭐, 어떤 마지막에 비고라고 적어주시고, 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 가끔씩 이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뭘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비고란 안에다가. 그래서 표는 3칸 정도가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더 쓰고 싶으면 이 표를 끝까지 이렇게 선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이 표는 일부 이렇게 좀 돌출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출돼도 상관이 없어요. 가능하면 이 바깥선만 좀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숫자 번호 안에 어느 정도 돌출돼도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형식을 잡을 때 대충 이렇게 3가지 정도 하나, 둘, 셋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법은 내용을 적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째는 그 공법은 내용. 자, 그러면은 이런 지방계량공법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 적을 필요는 없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몇 가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법의 내용, 앞에서 소개한 공법 많은 것 중에서도 고화제 혼합처리 공법 해서 이런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그 다음에 PTM 공법, 프로그레시브 트렌칭 메소드 해서 간단하게 말을 적고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진공 배수 공법 해서 시공하는 방법하고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고도 되고 자, 여기에서 이 그림을 적게 그리고 이 내용을 적게 적고 이걸 좀 상세하게 적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좀 부각시키고 내용을 좀 많이 적고 자신이 없는 것은 거의 안 적거나 좀 적게 적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평진공 배수 공부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이걸 좀 많이 할애를 하면 돼요. 우리 PTM 안 쓰면 됩니다. 꼭 이것을 3개 적으면 정답이고 4개 적으면 점수 더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자신 있는 것은 좀 많이 적고 자신 없는 것은 좀 간단하게 적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그걸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이라든가 공부했던 분량에 따라 요 답안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센터 컴팩션 파일을 예를 들어서 뭐 적어준다든가 센터 컴팩션 파일 그 다음에 센터 컴팩션 파일 꼭 저기 말고 준설 메리트의 계량 말고 다른 곳에서 항만 경사 방파제 지방 계량에서 이런 센터 컴팩션 시공 사례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또는 여기다가 뭐 DCM 이렇게 해도 된다. 또 아니면 여러분 연년 지방 계량 공부에서 공부했던 뭐 샌드 드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팻 드레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또는 뭐 샌드 컴팩션 파일 말고 GCP라고 있습니다. 요즘 모래가 양질의 모래가 없다 보니까 쇠석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쇠석 기둥 공법 같은 공법인데 모래 대신에 그라발 자갈층을 넣어주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 적어준다든가 아니면 DCM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DCM 공법에 대해서 상세히 적는다든가. 그래서 그 공법의 내용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연역지방 계량과 관련된 공부해가지고 가장 많이 아는 내용, 가장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답안 구성을 해주시면 된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맺은말을 맺어준다. 맺은말은 이런 준설토는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연역지방 계량 장비가 진입하면서 장비 주행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표층 건조 처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메리토사 계량을 하고 원지방 계량까지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시험장에 가시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분노트 준비했다 하더라도 다 기억 안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 대제목 2번에 이러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은 제가 처음에 그려드렸던 그 그림들이 있죠. 그거 연역 집안 또는 준설 메리토의 어떤 개념도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전에 그려드렸던 그런 그림을 그려주셔도 돼요. 이 대제목 2번 대신에 자, 그래서 개요를 적고 나서 이 대제목 2번은 페이지 메꿈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연관된 어떤 다른 내용이 있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항만 매립 공세 적용하는 지방 계량 공법의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만큼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양을 아주 줄여야 되겠죠. 반페이지 분량만큼만 적고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공법의 내용 이것은 뭡니까? 연역지방 계량 공법 공부할 때 여러분들 연역지방 계량 공부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좀 페이지 분량을 많이 할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변성이 있습니다. 답안은. 근데 너무 형식이 얽매이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울서 답안은 내 쪼다려 쓰면 된다. 결국은 내가 공부한 내용이 제대로 답안지의 기술만 되면 되는 건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 이게 양이 달라집니다. 내용들이. 그것은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이렇다 이런 건 없고요. 채점 하시는 분이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되어서 쓴 내용인지 그냥 틀에만 맞춰가지고 그냥 주섬주섬 적은 내용인지 완전히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 답안을 적으면은 그것이 확실하게 표시가 나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깨버리고 형식 찾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좀 얇아요. 답안이 얄팍해요. 해요. 이 내용들이 읽어보면 빈약합니다. 그래서 빈약한 답안이 되면 안 되고요. 아주 풍성하고 충실한 답안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답안을 써야 된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제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대부분 사람들이 첫 마디가 선생님 서브노트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서브노트 하나 구해가지고요 제가 공부 좀 해보고요 공부 시작하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브노트 원하시는 분들 쉽게 이야기 뭡니까? 좀 쉬운 거 좀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사 시험 쉬운 거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합격해야 되는 거지 쉬운 방법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찾아요. 답안을 어떻게 씁니까? 노트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 쪼대로 하십시오. 쪼대로. 여러분 쪼대로 하시면 돼요. 겁 없이 하시면 됩니다. 용감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제가 또 이런 걸 해주느냐?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워낙 원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런 거 위주로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해보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답안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어떤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이 자료 누가 적어놓은 서브노트 그걸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기본 틀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준설 이야기가 나왔다. 준설 이야기가 뭐냐? 이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림 그려드렸던 거 그걸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이런 뭐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안가가 있고 여기에 방파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암벽공사가 이렇게 되고 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배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항로죠. 뭐 여기서 이렇게 배가 들어온다.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항로. 자, 항로의 수심을 확보하거나 이 항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항만 공사를 하거나 또는 항만 내에 어떤 거 헤드로 지반 오염 지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염된 뻘 오염 지반 이런 거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 항만의 어떤 구조물 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거 그 다음에 항로의 어떤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설 공사를 하는데 준설한 흙은 어딘가 갖다 버려야 돼요. 그냥 바닥에 갖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매립을 해서 뭐 부지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여기다가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 한다든가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자 준설틀을. 그래서 이 준설틀을 그냥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해서 경제적으로 준설틀을 활용하자. 준설틀의 활용 방안 이런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립을 한다. 그래서 매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호환을 먼저 만들고 제방을 먼저 만들고 여기다가 매립을 한다.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 덤비셔야 돼요. 그래서 준설한 흙이기 때문에 함수비가 엄청 높다. 함수비가 엄청 크다. 초연약한 점토 성물이다. 초연약 점성토다. 준설토는 초연약 점성토다. 그래서 연약지방 계량을 해야 된다. 연약지방 계량은 세 가지 어떤 관점이 있다. 매립토사를 계량하기도 하고 원지반을 계량하기도 하는데 매립토사부터 계량하기 위해서는 건설 장비가 들어가줘야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연약지방 계량 장비가 주행이 돼야 되니까 연약지방 계량 장비의 장비 주행성, 트래피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표층 건조 처리를 한다. 그리고 매립토사를 계량하고 원지방까지 계량을 한다.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게 더 우선이에요. 개요 며칠 어떻게 좋고 뭐 어떻게 좋고 이거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거는 공부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면 그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좋고 공부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형식을 찾겠습니까? 자, 그런 형식은 나중에 찾고 이런 개념부터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아, 준설 매립은 이런 개념이구나.
통법부터 먼저 때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어떤 참고 문헌도 좀 읽어보시고 개념 파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항반이 뭐냐, 준설이 뭐냐, 매립이 뭐냐. 자, 그래서 그 개념 파악을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항만 및 어항 설계의 기준을 공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런 개념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어떤 노파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 하는 이런 행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2, 3, 4교시 논술형 서브노트 만드는 방법, 2, 3, 4교시 논술형 답안 작성하는 방법 해서 제가 형식을 갖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는 건데 절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개념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 이론이 있다면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본 겁니다. 혹시 제 말이 꼭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틀린 말 하면 그냥 여러분들 뭐 무시하시면 돼요. 저보다 더 옳은 이야기 하시는 분 말씀 따라가시면 되고, 근데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